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전현수 박사의 사마타 앤 위파사나 수행에 대해서 읽기를 하겠습니다. 이북을 샀더니 조금 페이지가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래서 다시 책을 구입했는데요. 며칠 뒤면 제대로 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제 들숨날숨 아나빠나사티 수행에 대해서 읽은 그 다음 단계로 호흡에 집중하는 4단계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숨이 길면 긴 대로 아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숨이 짧으면 짧은 대로 아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호흡의 모든 과정을 그대로 아는 것이다.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미세한 호흡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가운데 첫 2단계에는 순서가 있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숨이든지 동요되지 않고 편안히 숨을 관찰하면 된다. 숨이 길든지 짧든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할 이유가 없다. 어떤 수행자는 특정한 방식의 숨을 좋아해서 그런 숨이 되면 수행이 잘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수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동요를 보이기도 한다. 이는 아직 수행이 안정된 궤도에 오르지 못한 경우이다. 어떤 숨이든지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알고 어떤 숨을 쉬든지 편안한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마음이 되면 수행이 어느 정도 안정된 궤도에 올랐다고 볼 수 있다. 몸이나 마음은 언제나 조건화된 상태 속에 있다. 현재까지의 원인에 따른 결과로서의 현재 상태가 있다. 그 상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앞으로는 달라질 수 있다. 숨도 마찬가지다. 언제나 같은 숨이 아니다. 그 순간까지 조건화된 숨이다. 수행을 하면서 숨을 잘 관찰해 보면 수행 단계에 따라 숨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에서 말한 호흡의 4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 걸어가면서도 미세한 호흡을 한다. 어떤 숨이든지 나의 현재 상태를 반영한다고 생각하고 그 상태에서 호흡에 집중하려고 하는 마음이 중요하다. 네, 그렇게 첫 2단계를 충실히 자연스럽게 하다 보면 호흡의 3번째 단계인 숨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단계에 들어간다. 이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이 단계가 충분히 되어야 4번째 단계로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 이 3번째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4번째 단계에 들어가면 4번째 단계가 안정적이지 못하다. 4번째 단계는 미세한 호흡이 나타나는 단계다. 하지만 파옥 수행에서는 미세한 호흡만을 말하지는 않는다. 2009년 말레이시아 타이핑에서 열린 3개월간의 집중 수행에서 파옥 사야도는 4번째 미세한 호흡의 단계는 미세한 호흡부터 니미따, 표상이 나타나는 것을 말합니다. 니미따, 선정까지를 포함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열반에 이르는 길이라는 방대한 저서에서 파옥 사야도는 4번째 미세한 호흡 단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들숨과 날숨이 미세해지도록 수행을 해야 하는데 이것은 실로 선정을 얻기 위한 지침이다 라고요. 3번째 단계인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는 상태가 안정적으로 되어서 자선을 하는 동안이나 일상생활에서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게 되면 자연스럽게 4번째 단계인 미세한 호흡이 나타난다. 그러면 앉을 때마다 미세한 호흡이 되고 미세한 호흡을 보다 보면 니미따가 생긴다. 그런데 3번째 단계를 충분히 거치지 않고 미세한 호흡과 니미따를 경험한 수행자에게는 미세한 호흡과 니미따가 항상 있지 않고 있다가 없다가 한다. 주위에서 이런 수행자를 많이 보았다. 이런 경우는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면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아야 한다.
마음이 딴 데로 갈 때 마음의 동의 없이 다시 호흡으로 돌아와야 한다. 생각이 나면 어떤 생각이라도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오면 된다.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지 않아야 한다. 정리하는 것도 생각이기 때문이다. 신체 감각이나 소리로 마음이 가더라도 마찬가지로 내려놓고 호흡으로 돌아온다. 이런 노력을 계속 하다 보면 마음은 호흡을 벗어나 딴 데로 가지 않게 된다. 마음이 움직이는 원리가 그렇다. 마음이 많이 가는 쪽으로 길이 나면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그쪽으로 향해 간다. 선정은 마음이 한 상태에 고정된 상태인데 선정은 마음이 한 대상에 고정된 상태인데 오랫동안 마음이 한 대상으로 가는 훈련을 하면 마음이 마음의 법칙에 따라 자동적으로 한 대상에 머무른다. 그러려면 마음이 다른 대상으로 갔을 때마다 원래 대상으로 돌아오는 훈련을 해야 한다. 자동으로 집중이 될 때까지 의 훈련을 해야 한다. 언제 선정에 드나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이 순간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훈련을 한다. 그러는 동안 마음이 점점 하나로 모여가고 있다고 알고 기뻐해야 한다. 네, 다음은 니미따에 대한 설명입니다. 네 번째 단계인 미세한 호흡의 단계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되면 자연스럽게 미세한 호흡이 나타난다. 호흡은 하고 있는데 호흡을 감지하지 못하는 상태가 미세한 호흡 상태다. 세 번째 단계에서 호흡을 하나도 놓치지 않으며 눈으로 보듯이 호흡을 선명하게 알아차려 왔는데 이제는 호흡을 선명하게 알아차릴 수 없다. 호흡은 사선정에서 끊어짐으로 이 단계에서는 있다. 단지 미세해져서 못 알아차릴 뿐이다. 이때 어떤 수행자는 불안을 느끼기도 하는데 전혀 불안해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환영할 일이다. 들숨날숨을 잘 알아차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온 좋은 현상이다. 미세한 호흡에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 긍정적 측면은 숨을 잘 알아차려서 하나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미세한 호흡에 도달했다는 것이다. 부정적 측면은 숨이 미세하긴 하지만 있는데 그것을 감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긍정적인 면을 살리고 부정적인 면은 보완하면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 긍정적인 면을 살린다는 것은 동요 없이 미세한 호흡을 유지하는 것이다. 어떤 수행자는 숨을 찾기 위해 억지로 숨을 쉬기도 한다. 이것은 좋지 않다. 미세한 호흡이 된 이유와 과정이 분명히 있다. 그것을 유지해야 한다. 부정적인 면을 보완하는 것은 미세한 숨이라도 알아차릴 수 있도록 집중력을 올리는 것이다. 미세한 호흡이 코 근처에 있을 것이라고 보고 거기에 마음을 모으면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호흡이 다시 감지된다. 그때 호흡과 빛이 같이 있게 된다. 숨을 들이쉬면 빛이 들어오고 숨을 내쉬면 빛이 나간다. 숨과 빛이 하나가 된다. 파욱사야도는 이 현상을 숨과 빛이 하나됨이라고 했다. 숨과 빛이 하나가 되는 상태가 되면 이때의 빛을 니미따라 하고 이때부터는 빛이 명상 대상이 된다. 아무 빛이나 니미따라고 하지 않는다. 명상 대상으로서의 빛만이 니미따이다. 집중을 하면 빛은 생긴다. 명상을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도 집중으로 인한 빛이 생긴다. 하지만 그런 빛은 명상 대상이 아니다. 그때는 호흡만이 명상 대상이다. 이 구별은 중요하다. 집중했을 때 빛이 생기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집중을 한다는 것은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다. 마음을 쓰는 것이다. 마음을 쓸 때 마음에서 생기는 물질이 생긴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이야기하겠다. 마음에서 생기는 물질에는 색깔이 있다. 집중을 계속하면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 많이 나오는데 그 물질은
수승한 물질이라 밝은 빛이 된다. 호흡에 집중했기 때문에 빛이 생겼으므로 빛에 집중하면 빛이 약해지거나 사라진다. 반면에 호흡과 하나가 된 빛에 집중하는 것은 계속 한 대상에 집중하는 것이기 때문에 빛이 계속 밝아지고 강렬해진다. 아나파나사티를 하는 수행자는 처음에 빛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기도 한다. 집중한다고 해서 과연 빛이 생길까? 어떻게 호흡이 빛으로 바뀔 수 있나? 붓다께서는 빛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았는데 죄송합니다. 파욱 수행에서는 빛을 너무 강조하지 않나 하고 생각한다. 나도 선정에 들어가는데 빛이 꼭 있어야 하는지 오래 왔다 스님에게 물어본 적이 있다. 그때 스님은 꼭 빛은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금은 나도 그렇게 알고 있다. 왜냐하면 빛은 마음에서 생긴 물질이기 때문이다. 니미따가 생기기 전에는 니미따만 생기면 선정에 들어가기가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바르게 호흡에 집중해서 니미따가 생겼듯이 니미따에 바르게 집중해야 선정에 들어갈 수 있다. 호흡을 보는 것이든 니미따를 보는 것이든 선정 수행에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번뇌가 없는 것이다. 앉아있는 동안은 말할 것도 없고 생활하는 동안에도 번뇌가 없어야 한다. 선정 수행을 하는 사람은 번뇌가 마음속에 없도록 노력해야 한다. 특히 5가지 장애, 즉 감각적 욕망, 악의,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이 없어야 한다. 네, 5가지 장애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감각적 욕망, 악의, 나쁜 뜻이죠. 해태와 혼침, 들뜸과 후회, 그리고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명상 대상에 집중해야 한다. 이 둘을 요약하면 번뇌가 없는 상태에서 집중을 계속 하는 것이다. 이를 잘하면 선정에 들 수 있다. 가능하다면 하루 종일 호흡에 집중해야 한다. 샤워를 할 때나 밥을 먹을 때처럼 호흡에 집중하기 어려울 때는 현재 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 그리고 생각이 없어져야 한다. 설사 생각이 있더라도 따라가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앉았을 때 쉽게 호흡이나 니미따에 집중이 된다. 선정은 마음을 하나의 대상에 모으는 훈련이다. 하나로 모아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선정 수행을 하는 동안 호흡이든 니미따든 명상 대상에 집중할 때 오로지 집중만이 있도록 해야 한다. 지금 이 순간에 집중만이 있도록 해야 한다. 자칫하면 이전의 수행과 지금의 수행을 비교하게 된다. 비교는 지금의 수행에 온전히 몰두하는 것을 방해한다.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수행에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선을 위해 앉았을 때 늘 과거의 수행이 떠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나는 자선이 끝난 후에 수행이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돌이켜 생각하고 기록하는 것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자칫하면 과거 수행과 지금 수행을 비교하기 때문이다. 다만 인터뷰할 때 수행했던 것을 기억해서 보고하고 그것을 기록해 두어 참고로 했다. 라고 합니다. 다음은 니미따를 보는 방법인데요. 이것은 내일 읽어보기로 하고요. 네, 결국 니미따를 보는 어떤 선정의 4단계, 아니 호흡의 4단계 이런 것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전에 불교 정신치료 과정에서도 무수히 강조했던 현재에 집중하는 것, 결국 현재의 호흡을 집중하는 것, 그게 아나파나사티의 핵심인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이 현재에 집중할 때 가장 행복하고 그것이 곧 선정이고 선정은 곧 열반이라고 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활기찬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